디즈니 플러스가 국내에 서비스를 시작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수익률 제고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넷플릭스 구독하시나요? 저는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왓챠까지 구독을 하고 있는데요. 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쩌나 제일 채널에서 줄줄 새는 돈을 다시 잡아드리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하반기에 국내에 상륙한다고 합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넷플릭스와 마찬가지로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OTT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넷플릭스는 글로벌 가입자가 현재 2억 명 정도 되고요. 그 뒤를 이은 디즈니 플러스가 서비스한 지 1년 6개월 만에 한 1억 명 정도로 넷플릭스의 절반 정도로 현재 따라온 상황입니다. 올해 넷플릭스가 국내에 5,500억 정도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국내에 투자했던 돈의 거의 한 65%에 달하는 돈인데요. 넷플릭스가 갑자기 돈을 왜 이렇게 국내에 많이 쏟아붓느냐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답은 바로 전에 있는데요. 국내 시장이 그만큼 크다는 말이기 때문에 올해 본격적으로 조금 더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여기다 플러스 되는 것 하나, 바로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에 상륙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점유율을 높이고자 넷플릭스가 적극적으로 투자 활동을 벌인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디즈니 플러스의 최대 장점은 막강한 IP, 지적재산권을 보유했다는 것입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성장성은 더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대조적인데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자체 IP가 없었기 때문에 그 많은 제작사들, 작가들하고 계약을 통해서 자체 컨텐츠를 만들어 왔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같은 출발선상이 아닌 디즈니가 더 앞선 출발선상에 있다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에 상륙한다면 어떤 종목이 수혜가 될 수 있을까요? 총 3가지로 범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런 OTT 서비스를 이용을 하려고 하면 그에 따른 셋톱박스 기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바로 알로이스인데요. 알로이스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박스 개발 업체거든요. 셋톱박스하고 비슷하지만 어떤 인터넷 회선이라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각 가정에 하나씩 보급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OTT 셋톱박스 시장의 수요는요, 2018년부터 연평균 8.8%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30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위지익 스튜디오는요, CG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제 영상 제작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2018년 5월에 월트 디즈니의 공식 협력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즈니 플러스와 관련된 이제 업체로 꼽히게 되었고요. 그 외에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도 2018년에 넷플릭스와 독점 제휴를 맺으면서 만약에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에 들어온다면 마찬가지로 독점 제휴를 맺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좀 재미있는 종목들은요, IHQ 같은 경우가 디즈니 계열사가 IHQ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로 분류가 되었고요. 손오공 같은 경우에는 사내이사인 제임스 노가 전 월트 디즈니 중국 지부의 부사장을 역임했다는 내용이 밝혀지면서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에 진출을 한다라고 하면 과거 그런 인연을 통해서 손오공이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결국 OTT 시장은 얼마나 재밌는 컨텐츠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구독자 숫자가 늘어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컨텐츠를 공급할 수 있는 스토리와 관련된 IP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튜디오 드래곤인데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넷플릭스와 협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컨텐츠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조금 거꾸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넷플릭스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잖아요. 점유율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더 투자를 많이 하고 더 이제 좋은 컨텐츠를 확보하기에 노력을 할 텐데요. 그렇다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A스토리인데요. A스토리는 킹덤의 제작사입니다. A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아마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에 들어온다면 컨텐츠를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서 수혜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DNC 미디어인데요. DNC 미디어는 카카오 웹툰과 관련된 이제 IP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OTT 시장에서 잘된 컨텐츠들 중에서 웹툰 기반의 컨텐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컨텐츠의 판권을 판매하면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합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에서 5월에 상륙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었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5월에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언제 서비스를 시작할지에 대한 것은 미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올해 안에 하반기에는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요.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수익률 제고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성투!